비율 관계 보자. 비율 관계 한번 쭉 한번 봐봐. 그러면 의영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비율 관계. 첫 번째는 2차 함수 출발하거든. 2차 함수. 2차 함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 뭐에 대해서? 축에 대해 대칭이야. 어떤 점을 잡든 간에 1대 2라는 비율을 가져요. 오케이? 2차 함수. 그럼 3차 함수를 보자. 3차 함수. 3차 함수 좀 느낌 비슷해. 3차 함수는 대칭성을 갖거든. 점대칭을 가져요. 점대칭. 점대칭을 갖는 이유는 좀 더 합시다. 얘는 이 극소가 되는 지점 있잖아. 몇 대 몇에? 1대 루트 뭐? 루트 3. 증명하는 건 굉장히 쉬워. x축이라고 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y는 최고점 계수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상수배된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냐? 며칠 전에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상수배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한참 물어봤는데 의미가 없어. 미분되면 그건 놔두고 나머지만 미분하잖냐. 그렇지? 그러니까 미분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수배는 큰 의미가 없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x. 그러면은 y''을 구해봤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지금 왜 이렇게 잡았냐면 마지막 계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 계산 때문에. 그러면 얘가 3으로 묶었더니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이거 뽑아줘야 되는 거지. 이쁘게 적어야겠다.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b가 1대, 이거 알파고 루트 3알파잖아? 1대 루트 3의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돼. 그럼 4차 함수도 성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잖냐? 그래요? 4차 함수도 성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대칭성을 줘볼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이 극소가 되는 지점이 몇 대 몇의 b가 성립해요? 1대 루트 2가 성립해요. 나름대로 규칙성이지.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적는 거야. 루트 4, 루트 3, 루트 2거든. 오케이? 나름대로의 규칙성은 있어. 오차는 내가 안 해봐서 모르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조사해봐. 오차는. 나 몰라. 니들이 해. 오케이? 오차는 나온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너희들이 증명해봐. y는 접하니까 x의 제곱이고 x 마이너스 루트 2알파 x 플러스 루트 2알파라는 것을 정리해 봤더니 x의 4제곱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x의 제곱 y''을 구해 봤더니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의 제곱 x. 그러니까 4x로 묶어서 처리해 봤더니 지금 극대극소가 되는 지점이 나오지. 알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알파랑 루트 2알파가 있으니까 1대 루트 2의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가정해놓고 증명할 수도 있고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해서 미분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러기 귀찮으니까 루트 2로 잡고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극소에 대한, 극대극소에 대한 비율이에요. 오케이? 이거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볼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3차 함수에 대한 비율이에요. 2차 함수부터 할까? 2차 함수부터 하자. 2차 함수. 2차 함수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 그게 이렇게 하자. 우리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2차 함수에서 접선을 그어 볼 건데 접선을 이렇게 긋는 거랑 여기에서 이렇게 긋는 거 두 점을 볼게요. 약간 삐뚤어져 있지? 두 점을 생각할 거야. 그러면은 이 만나는 점은 도대체 어떤 지점이 될까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2차 함수는 비율 관계를 가져. 어떤 비율 관계를 갖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얘기했었어요. 혹시 얘가 얼마만큼 가면 알파만큼 가면 y는 ax의 제곱이라고 놓아주면 얘는 어떻게 가겠습니다? a 알파의 제곱만큼 가겠습니다. 오케이? 길이 b가 1대2라면 제곱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그 사실 알아.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에서 차함수를 생각하면 실제로 이 만나는 교점 있잖냐. 만나는 교점에 대한 차함수에 대한 각각을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되겠네.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폭이 일정한 그래프가 돼요. 폭이 일정한 그래프가 돼. 오케이? 차함수를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무엇을 뺐냐면 이 다른 접선을 뺐어.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게 될 거거든. 조금 뭔가 안 맞다? 사실 맞아야 되는데 접선이 좀 안 맞나 봐. 아니면 평행하게 안 내려왔거나. 그럼 이 만나는 지점 있잖냐? 안 맞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네. 맞춰. 대충 맞춰. 이 만나는 지점이 정확히 한 가운데 값이거든. 왜냐면 폭이 똑같은 함수니까 이 길이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높이가 똑같으면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서로 똑같을 거 아니야. 폭이 똑같은 함수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값은 알파 베타의 한 가운데 값이 되겠습니다. 접점이 얘가 되고 얘가 된다면 이 한 가운데 값은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의 2차 함수에서 가질 수 있는 비율 관계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비율도 등장하는 거냐면 이제 이러한 비율도 등장해요. 2차 함수는 생각보다 연구가 많이 된 그 과목이라서 넓이에서 또 얘기할게. y는 x의 제곱에 대한 비율을 갖는다면 이 접하는 지점에 대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항상 이 b가 2대 1의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이것을 뭐에 확장을 시켜줄 수 있냐면 x의 n제곱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확장할 수 있어. y는 x의 n제곱. 그럼 당연히 이 밑에 있는 넓이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냐면 n 대 1의 b가 성립해요. 넓이 b가. 왜 그러냐면 적분해봐. 이게 알파까지 적분하면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하면 x의 n제곱 dx를 봤더니 n 플러스 1분의 1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이거든. 그래요? 알파 곱하기 알파의 n제곱이지. 여기에서 n 플러스 1에서 1에 해당되는 부분. n 플러스 1에서 1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요? 이 b가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는. 얘를 이렇게 이제 접선을 그었어요.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접선을 그었더니 이 만나는 지점을 알거든. 어떻게 하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게 알파 콤마 알파의 제곱이라고 놓아지면 혹시 이제 너희들이 기하를 배우면 그때 할 거야. 2알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돼서 이 점의 좌표가 알파의 제곱. 뭐 수투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지. 그래요? 그 y절편이 알파의 제곱이야. 오, 나름대로 재밌지? 2차 함수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정확히 대칭 값이 나옵니다 라는 게 보여요? 보여? 근데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실제 똑같아. 그렇지? 이 각이 막곡지각으로 같고 직각이에요. 넓이가 어떻게 돼요? 같아져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 접선을 그었더니 이 밑에 부분의 넓이 있잖아요. 이 밑에 부분. 1대2가 되는 이 밑에 부분의 넓이. 이 넓이랑 이 밑에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같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아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봐보자. 여기로 돌아가. 나한테 어떤 넓이를 구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게 A, B, 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거고 이 점은 D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들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는데 먼저 이 삼각형이 있거든.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은 여기에서 어떤 삼각형의 넓이랑 같겠어?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요. 그래?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봐봐. 요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의 절반이야. 절반이에요? 그러면 B를 주면 이 넓이가 3, 이 찌끄미가 1, 밑에 있는 부분이 뭐가 돼요? 2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B를 다시 적어줘 봤더니 3대 1대 2의 B가 성립합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모양이 있는 그대로 봤더니 얘가 3대 1대 2의 B가 성립합니다라는 게 돼요. 차함수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더라라는 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삼각형 A, B, C 대 삼각형 A 이거라고 하자. 이거 요 모양 A, B, C 대 삼각형 A, B, D A, B, D의 B는 3대 1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나름대로 넓이비도 이렇게 성립합니다 라는 게 될 거야. 내가 적분의 공식도 이거 증명하는 것을 그냥 해주긴 했는데 나중에 적분 공식도 싹 다 증명을 하긴 할 거거든? 하긴 할 거야. 그때 이제 다시 또 추가해서 적어주긴 할게요. 어, 6. 미안해요. 원래 이제 이 밑에 있는 찌끄미가 인데 다 합쳐주면 6이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B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차 함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고 이제 3차 함수를 봅시다. 네 번째인가? 아직 세 번째야? 3차 함수를 봅시다. 3차 함수에 대해서 비율 경계는 하나를 배웠어. 대칭성이 있을 때는 1대 루트 3입니다 라는 거지. 대칭성이 있을 때는. 근데 이렇게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3차 함수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이걸 하기 전에 3차 함수를 미분하면 이 형태를 미분하면 3의 x 제곱이 됩니다 라는 거거든. 3차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3차 함수에 대한 것을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돼. 2차 함수를 기준으로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3차 함수의 기울기는 최소값이 반드시 등장해. 최소값이 반드시 있거나 최대값이 반드시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3차 함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기울기의 값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의 값들이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니까 대칭이 된단 말이다.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이 변곡점이라고 부를게요. 여기서 이제 정식 용어는 아니지 않냐?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돼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는 2차 함수가 대칭이 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점대칭에 대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첫 번째야. 오케이? 그러면 3차 함수를 설명할 때 대부분 도입하는 개념들이 뭐냐면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이걸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2차 함수를 가지고 3차 함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비율관계는 이렇게 이제 시작해요. 3차 함수가 한 점에서 접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의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냐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냐면 얘가 이제 변곡점이 있고 이 지점이 있을 거거든. 이 비율 관계는 1대 1대 1의 B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 얘 0이라고 놓고 3알파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y는 최고차항 계수는 그냥 빼고 생각할게. x-3알파라고 놓아줄 수 있는데 미분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x의 제곱이에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x가 돼. 그러면은 얘가 3으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2알파. 아하. 3x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2알파라고 쓸 수 있어요. 0이랑 2알파에 대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뭐에 대해 대칭이 돼요? 알파 값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비율을 봤더니 알파 차이, 알파 차이, 알파 차이. 2대 1의 B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도 1대 1대 1의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변곡점은 이 수투에서 정식 용어는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나타났어. 그럼 어떤 형태에 대해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냐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무엇이 있어요? 접선이 있어요. 접선에 대해서 차함수를 만들어주면 이러한 함수를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이 주어진 이 형태에 대해서 얘가 이 형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는 접하는 직선도 이렇게 만들어줘서 해석을 해줄 거예요. 오케이?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실제로 이 차함수를 만들어주면 극소값이 되는 값이 얘랑 기울기가 가장 작은 값, 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값이 극소값이 되는 거잖냐. 그게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얘도 어떻게 이 B가 성립하는 거냐면 변곡점이 있고 극소값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B가 1대 1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접선에 대해서의 B가 뭐가 되겠습니다? 1대 1대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오케이? 이게 너희들이 이제 기억하는 거야. 접선과 변곡점과 이 또 다른 기울기와 또 다른 직선에 대한 접선. 오케이? 이 세 개에 대해서 1대 1대 1의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x의 값들을 나름대로 쉽게 구하는 방식도 있어요. 뭐냐면 이거야. 3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러면 이 밑에다 다시 쓸게요. 세제곱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의 변곡점을 구할 수가 있어. 변곡점은 y'은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는 거거든. 여기서 축이 되는 값이 변곡점이 되는 x의 값이잖냐. 축이 되는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잘 봤더니 a분의 b는 어디서 봤다? 뭐요? a분의 b? 세 근의 합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변곡점의 x좌표의 무엇은 x좌표의 몇 배? 3배는 무엇과 같습니다. 라는 거야.
세 근의 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점,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변곡점만 알면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어.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나한테 이 식이 y는 x의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어떤 형태예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구해주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알파를 더해줬더니 변곡점에 대해 3배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실제로 이 값을 통해서 마이너스 3, 아니 3이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고 알파가 이제 뭐가 돼요? 5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 보여요? 오케이? 세 근의 합을 통해서 이게 이제 변곡점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용되지 않았지만 세 근의 합을 통해서 이것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중간에 사실 이런 과정도 있어. 이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놔둬도 돼. 근데 이것은 세 근의 합을 이 식을 연립하는 데는 세 근의 합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왜? 2차 식까지는 그대로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3차 함수까지는 이러한 성질을 갖겠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접선에 대해서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그 다음 4차 함수를 보자. 온도를 방금 줄였거든. 여기 꺼버렸어. 줄였거든. 더워. 23도로 합시다. (4차) 함수 볼까? 3차 함수를 일단 다 한 다음에 하자. 그러면 3차 함수에 무엇을 이제 구해줄 수 있냐면 극대극소의 차이에 대해서 구해줄 수 있어요.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뭐였어? 이거 뭐였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게 좀 많이 비슷했어. 왜냐면 얘를 미분하면 뭐예요?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인데 이 밑에 부분에 대한 넓이가 뭐예요? 감소한 정도야. 그러니까 얘 이전 얘 감소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적어봤더니 얘는 y는 3ax의 세제곱 플러스 어떤 형태거든? 그래요? 이 밑에 있는 식은 y 프라임은 미안 3ax의 제곱 플러스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러면 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 밑넓이를 구해주면 6분의 절대값 3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요? 여기 돼요? 이 밑넓이가 최고점 계수가 3a니까 6분의 a에 이거의 세제곱이 됩니다. 라는 거거든. 이 공식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적분해서 다시 설명할게. 근데 이게 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감소한 정도가 되는 거니까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대극소의 차이 있잖냐? 이 극대극소의 차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절대값 알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데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면 돼. 3차 함수는. 그러면 4차 함수를 봅시다.
얘는 별로한데. 4차 함수에 대한 형태는 어떤 게 있냐면, 잠깐만. 3, 4. 4로 적자. 4차 함수는 아까치하고 거의 비슷한 게 있어. 이거. 접한 형태. 얘가 알파, 베타 할 때 이거의 b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3대 1의 b가 성립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식으로 써보면 알아. x-알파의 세제곱 x-베타라고 놓아줄 수 있거든. 그럼 얘를 미분할 거야. 미분했더니 y''은 3배 x-알파의 제곱 x-베타 플러스 x-알파의 세제곱이 돼서 x-알파의 제곱으로 묶어봤더니 3x-베타 플러스 x-알파라고 넣어줄 수 있거든? 3알파, 3베타.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x의 값은 4분의 3베타 플러스 알파예요. 알파, 베타를 3대 1로 내분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 x라는 좌표는 알파, 베타를 3대 1로 내분한 점인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 b가 몇 대 몇이 되겠습니다? 3대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3대 1, 이렇게 접했을 때 있어? 이렇게 접했을 때 2대 1. 그래요? 2차 함수에서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나름대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떤 형태로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y는 x-알파의 m제곱 x-베타의 m제곱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극대나 극소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냐면 얘가 이런 그래프가 혹시 그려진다라고 하자. 얘가 알파고 베타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지점은 몇 대 몇으로 n 대 m으로 내분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 이 3이면 무게가 3만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3이면 3대 알파의 3 베타는 1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얘도 뭐 n 대 m에 대한 b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도 미분하면 똑같이 증명해 줄 수 있어. 오케이? 특별히 미분하진 않을게. 잘 등장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알겠어요? 비율 관계는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래요.